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있죠. 조민 씨. 최근에 유튜브도 하고 무슨 고급 외제 승용차를 또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싣기도 합니다. 친구들 거 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조국 씨, 아버지 되는 조국 씨와 이 어떤 그 북콘서트 이런 데 같이 참석을 해서 셀럽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좀 이해해 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이 조국의 부인 그리고 조민 씨의 어머니 이 정경심 씨는 지금 전 동양대 교수는 구속돼 있죠. 자, 구속돼 있는 이유가 남편 조국 씨와 함께 이 조민 그리고 그 또 아들의 입시 그 서류 같은 것을 위조해서 가짜로 만들어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조국 그리고 조민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할개를 치고 다닐 수가 있을까? 좀 이해한 부분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조민 씨와 관련해서 단독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일면 사이드 톱 그리고 사이면 톱으로 조민 씨 관련 기소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톱과 사이면 톱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면 사이드 톱은 조민 시효 8월에 만료, 검찰은 기소 최종 검토, 조국 정경심 공소장엔 공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면 톱은 숙명 요구 고3 쌍둥이는 기소, 그래서 형평성 논란.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조국 딸 조민 32살입니다. 왜 제가 32살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런 혐의들이 일어났을 때가 범법 혐의가 있을 때가 이미 성년이 됐을 때입니다. 20살 때. 이 조민 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에 만료가 됩니다. 8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은 조만간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검찰은 조국 그리고 정경심 이 두 사람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를 했었죠. 당시 이 조국 부부는 딸 조민 씨뿐 아니라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조민과 관련된 혐의는 조민이 2013년 6월과 2014년 6월에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를 한다고 서류를 내면서 허위 서류, 위조 표창장 이것을 제출을 했죠. 그래서 입학 사정 업무 방해입니다. 그 혐의를 받아서 이 일부는 정경심, 조민 씨가 정경심과 조민 씨, 정경심은 만들고 조민은 갖다 학교 제출하고 이랬죠. 또 일부는 조국 정경심이 만들고 조민이 제출하고 다 공범이라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조민 씨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국과 정경심의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이 입시비리 공범으로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 공소장, 정경심 공소장에 이 조민은 두 군데 다 공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범, 공동범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경심과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오늘 8월에 끝난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면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이 지금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죠. 또 하나, 이 조국 씨도 1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는데 법정 구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그래서 조국은 물론이고 조민까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다. 심지어 조민도 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 입시 비리 혐의에 공범으로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 범죄에 가족들이 연루됐을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것이 2019년 발생한 그때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으로 아버지와 그 교사였던 아버지와 쌍둥이 이 자매가 다 같이 구속이 됐었죠. 그러니까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숙명여고 고3 쌍둥이는 기소를 했는데 이 조민은 지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조민도 그렇지만 조국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면은 보통 법정 구속됩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뭐 책을 내고 북 콘서트를 하고 또 서울대에서 뭐 월급을 받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그냥 방치를 해뒀죠. 저는 간혹 드는 생각이 조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할까? 물론 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 이 검찰에서는 다 봐줬겠죠. 근데 법원도 김명수 체제의 법원이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럴까? 저는 간혹 그 조국 씨가 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오래 했죠. 그래서 아마 법조계 그 검사들이나 판사들 중에서 조국에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이 문재인 정권 때는 뭐 감히 건들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계속 그 같은 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이 뭐 북 콘서트를 한다고 다니면서 또 총선 이야기까지 나오니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친인 정경심 씨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거 가짜 서류로 만든 사람은 법원에서 유죄가 완전히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까지 그래서 구속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 갖다 낸 사람은 나는 그거 가짜 아니야. 뭐 그때 그 조국 북 콘서트 같은 데 나와서 무슨 뭐 청년 결백한 분 아버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도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11월에 당시 검찰은 정경심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 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정경심이 조민 입시를 위해 마련한 가짜 서류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키스트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부산 모 호텔 인턴 확인서, 이른바 7대 스펙 다 가짜였죠.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는데, 이 조민은 이 허위 서류들을 직접 각 대학에 다 제출을 하면서 어머니인 정경심과 공범이 된 거죠. 정경심은 입시비리 혐의로 1심, 항소심에 이어서 작년 1월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돼서 징역 4년을 확정을 받았는데, 공범은 지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가 이대로 가면 8일 되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처벌도 못하게 됩니다. 올해 1월에 조국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여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딸 모두 입시 비리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쌍둥이 숙명여고 고3 쌍둥이는 기소를 했는데, 그것과 차별되게 기소를 안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지금 만료가 됐기 때문에, 8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민 의전원 지원 당시 20대 성인이었다. 엄마 정경심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딸은 3년 6개월 넘게 기소조차 안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북 콘서트 다니면서 지금 전혀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유튜브 하면서 또 셀럽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최근에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죠. 오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은 민간 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 중앙일보는 같은 기사인데 사례를 들어서 사이드 톱으로 내보냈습니다.
민족 영웅 발굴, 이렇게 보조금,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고 보조금 챙겨서 정권 퇴진 운동을 했다. 이게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주로 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인데, 이것들도 이 대통령실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12,000여 곳, 민간단체 12,000여 곳을 감사를 하니까 이 1조 1,000억 규모 사업이 있었는데, 그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겁니다. 그 중에서 1,865건 314억 부정 사용됐다. 3년 동안만 그랬습니다. 314억. 국민 세금이 그냥 민간단체를 표방하는데 퍼주고, 그러면 그 민간단체가 제대로 이용 안 하고, 본인들이 한 행태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과간입니다. 본인들의 한 일들이, 대통령실 감사 결과가 1조 1,000억 규모 중에서 314억이 일단 부정 사용으로 됐는데, 감사 범위를 확대를 하면은 부정 수급은 상당히 또 늘어난다. 국무조정실 총괄로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2,133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 1,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4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인데,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6조 8천억 원에 대한 감사 결과다. 그래서 감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용 내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례들이 지역아동센터, 울산의 지역아동센터장은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에 입금한 뒤에 포토샵 기술을 활용해서 이체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 보조금을 강사료나 소모품비로 업체에 정식 지불한 것처럼 위조해서 횡령을 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가 사례로 적시한 것은 이겁니다. 모 통일운동단체가 있는데, 이 통일운동단체가 2022년에 묻힌 민족의 영웅들 히든 히어로를 찾겠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6,2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그리고 한 일은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남매, 이런 정치적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전운동에 나서겠다, 이 내용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다. 자, 그래서 부정, 비리 유형은 그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좀 더 이 발본색원에서 철저히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 특히 이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의 이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정부 지원뿐이 아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그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그 불법성이 있는 또는 허위 민간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바로 선관위원회입니다. 선관위원회. 무슨 자녀들 줄줄이 특혜 채용하고 특혜 승진시키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있는 그 지방의 선관위에 자녀들을 내리꽂아서 세습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만연했다는 것이 지금 들통이 났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문정부 선관위원장들 재판 거래, 소쿠리 투표, 세습 채용, 끝없는 논란,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선관위 왜 이렇게 무너졌나? 자, 문재인 정부 때 첫 선관위원장 권순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를 주도했던 그 인물, 하천대유, 김만배 하천대유에서 고문료 받았던 그 인물, 그리고 대법관 그때 끝나고도 선관위원장직 유지해서 논란. 자, 이 선관위원 중에서 대법관이 한 명씩 가는데 그 대법관이 자동적으로 선관위원장이 되는 그런 체제죠. 노정희, 그 다음에 노정희,
이어받았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것도 김명수와 같은 계열이죠. 노정희는 대선 때 그 사전 투표 때 그때 코로나 때 속거리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상임인데 내가 왜 출근을 해? 선거가 있는데 투표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출근도 안 하고 있다가 또 버텼죠. 선관위 출근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44일 만에 넉장 사퇴를 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온 사람이 지금 노태학 11명이 지금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 거부를 하는 지금 배짱을 부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중립, 엄정, 공정이 생명이어야 될 이 선관위가 이런 정치 세력이 뭐 드리워진 뭐 이런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또 선관위를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선관위가 이 협업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그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재명 관련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주말에도 또 부산으로 가서 장애 집회했습니다. 지금 3주째 길로 나가고 있는데 거리로 나가고 있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뭐 해산물을 막 보면서 뭐 이런 사진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사진도 조선일보 기사에 실렸는데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전권 혁신위원장의 외부 인사 영입하기로 이러면 이번 주 구성 뭐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은 3주 연속 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부산 가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뭐 투쟁 뭐 집회 뭐 이런 것도 열었고 심지어 이 괴담을 제1야당 대표가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후쿠시마 원전이 방류가 되면은 김밥도 못 먹는다. 김에 또 뭐 오염물질이 묻어서 이런 식으로 과거의 광우병 사태 때처럼 막 괴담이 나오는데 제1야당 대표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직접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혼란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도 전부 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 김남국 코인 뭐 종영길 돈봉투 이런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보이는데 지금 비명계에서 계속 그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니까는 마지못해 혁신위원회를 꾸리는데 자, 그 당 밖의 사람을 끌어오겠다. 혁신을 할 사람은.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뭐 정권 혁신위에게 정권을 준다. 그때 그 문재인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정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너무 빗발치니까 지금 김남국 코인 때문에 너무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는 그래 정권을 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새로 구성할 혁신위는 당 지도부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당 대표가 정권을 위임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위원장 인선이 만료되면 곧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해서 당초 혁신위원회는 일종의 쇼를 하려고 했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자기들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호 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우상호 의원 이런 사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비명계에서 내부 인사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상품성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유야무야 되고 새로운 인물로 보이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칼질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찾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뭐 찾았다. 그래서 이러면 이번 주에 구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혁신위가 위임받을 전권. 자, 이재명이 과연 내놓을까요? 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 역할에 대해서 김남국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내년 총선에서 새 인물이 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권에 대해서 혁신위가 한 결정을 최고위에서 존중하는 차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혁신위가 아무런 무슨 결정을 해도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그리고 친명 최고위원들이 그것을 오케이 해야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혁신위가 만든 안은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존중한다. 존중하지만은 이거는 뭐 우리 현실에 안 맞아. 이렇게 하고 다
쳐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하는 겁니다. 혁신이 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범하면은 만약에 혁신이가 출범하면은 또 이재명과 이재명 친명계에서 막 견제를 하면서 또 다른 민주당의 갈등의 소지가 새로 하나 생긴다. 그 정도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